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재선거 등록과 관련해서 보니까 네. 그 규정이 이제 등록하는 규정이 개정된 10월 2일 이전, 네네. 그게 이제 72일 동안인데 그 동안에 등록된 그 제외 국민 총수가 10만 1,741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월 개정된 이후인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인데 네네. 11만 2,251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9일간에 등록한 사람 숫자가 그 전에 예, 그 72일간 등록한 사람 숫자보다 이제 많았습니다. 만여 명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법이 개정이 된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마 특히 이메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외교부에서는 사실 투표도 우편 투표제를 계속 해주십사 했는데, 그 담당하는 국회 고위원회에서는 그 합의가 되질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좀 바뀌면, 제도를 개선을 하면, 제외 계신 교민들의 투표율은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조금, 투표 참가하시는 것 자체가 등록하고 또 투표하러 오시고 하는 게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번에 미주 지역 국감 보면서 그 변화 상황을 이제 중간에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네. 이메일이 좀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우편 등록은 줄었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상호 약간 좀 상쇄작용이 있는 것 같고. 네. 제일 많은 거는 방문 접수, 소위 출장 접수라 그래서 이제 영사관에서 직접 다니는 건데, 네. 그것도 보니까 이제 가서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하고 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 뒤로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공간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임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문을 갖는 게 이게 단순히 제도의 변경 때문에 그런 것인가. 네. 그래서 하나 좀 더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네. 지난 총선 때도 이렇게 72일과 19일 나눠서 등록자 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혹시 막바지에 사람들이 처음엔 좀 정신줄 놓고 있다가 막바지에 이러면 안 되겠다 했고 등록을 하는 것인지, 그 변수가 얼마나 컸는지 함께 비교가 돼야 이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복수국적, 이중국적 취득 절차를 그 절차에 따라서 숫자가, 그러니까 자기 공간이 관할 지역에 몇 명이나 복수국적을 취득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영주 귀국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상의 결함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결과를 본인이 가서 또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신고하는 건 아니고 자동적으로 법무부 같은 데서 우리 외교부에 통보가 와서 관할 지역에 그 지역에 누가 복수국적을 취득했다 하는 것이 통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제도상의 좀 미비한 점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가 이번에 가서 복수국적을 신청하려고 그랬더니 먼저 국적 상실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현지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들어와서 또 복수국적 취득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원스톱 서비스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제도 개선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인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여권 미소지자 23만 명. 이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제1동포 중에는 원래부터 여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제2동포와 차이점입니다. 특별 정주권자부터 비롯해서 원래부터 하여튼 여권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고 아니 이거 투표하려면 여권 당연히 만드셔 이러는 거는 우선 그러면 3번, 지금 2번도 가기 귀찮다 그러는데 3번을 가야 되는 거고 또 돈을 또 한 10,000여행 내야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더 내는 것이죠. 그걸 또 내고 이제 여권을 만들어야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권을 원래 갖고 있다가 무효화된 사람은 별로 그럴 말할 자격이 없는데 원래부터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재외국민 등록으로 좀 대체할 수 없는가 했더니 재외국민 등록은 등록을 안 했을 때 처벌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여권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선거를 위해서 어떤 여권을 좀 더 그 뭐 돈을 안 받는달지 하여튼 그 등록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뭐 여권 비슷한 걸 내준달지 어떻게 이렇게 제도를 좀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궁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뭔 방법이 있는지. 예. 그리고 지난 10월 17일 날 그 한미일 그 고위급 협의회가 열렸죠.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그 3자 협의가 개최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보다는 뭐 최근에 북한의 이건 뭐 순수히 북핵 문제만을 다루기 위해서 열렸던 회의인데요. 북한에서 계속 지금 뭐 간헐적으로 자기네 핵 정책을 자꾸 재검토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나라가 모여서 그런 상황을 한번 점검해본 그런 회의였습니다. 3자가 함께 모인 게 얼마 만이죠? 몇 달? 5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상당히 좀 그 적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일단 상황을 점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 한일 간에 뭐 정보보호 협정이라든지 독도 문제가 있어서 약간 그 3자 공조 체제가 껄끄러운 것이 아닌가 했는데 지난번 뉴욕에서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3자 고위급 회의가 열린 것은 그런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뭐 내용은 둘째치고 좋은 그 절차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최근 북한의 그 뭐 약간의 변화의 그 메시지가 있고 뭐 미키마우스를 본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미국 대표가 그 제스처의 변화와 실질적인 변화는 다르다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 미국이 현재 북한 내부에 그 변화에 대한 평가라든지 북한 현재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체제 안정성에 대해서는 일단 안정적인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변화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실제로 그것이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한 그 점을 저희들이 현재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심윤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한 주미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